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분석을 하면서 든 생각이 하고 싶은 거 다 적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부도 이제 스스로 이게 다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다 넣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들 많이 낳으라고 또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자녀들 많이 낳아서 출산율이 높아지면 상속세도 또 줄여주겠다.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7년 만에 아주 대대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좀 아주 길게 자료도 배포하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용이 상당히 많고 좀 어려운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걸 들으시면서 아주 뭐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이야기인가 보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 시행되기까지 또 아마 국회의원들끼리 많이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요. 여당이랑 야당이랑 논의도 많이 할 거고, 뭐 싸움도 많이 할 거고, 이 정부 안대로 바뀔지는 또 모릅니다. 그런데 우선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이제 발표해 놨으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 물론 제가 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도 말씀을 마지막에 드릴게요. 복잡한 내용은 다 빼고 아셔야 되는 내용들만 한번 간추려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유산취득세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 말도 좀 어렵죠? 유산취득세 뭐 이런 방식이 있나 뭐 이러실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우선 이제 설명을 한 게 설문조사를 했었나 봐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80% 정도는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전문가들도 85%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게 또 어떠냐, 뭐 이 말이 어려운 것까지 이야기 물어봤는데 70% 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마 이 정도면 국민들 대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속세 부자들 감세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항상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37년 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그때는 적었을 겁니다. 지금 재산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제 상속세가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 웬만한 서울에 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지방에도 건물 있는 분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 많이 내는 세금이 됐고요. 그걸 이제 그래프로 보여줬는데, 상속세 수치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거의 뭐 주식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아주 많이 늘었고 세수도 아주 많이 늘었다. 그래서 좀 개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중과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1억 정도 벌었다. 그럼 소득세 내잖아요. 소득세 꽤 많이 냅니다. 한 2천 정도 낼 거예요. 2천에서 한 3천 정도 내고, 그리고 이제 7천이 남았는데 이거 자녀나 와이프 그리고 나중에 사망을 한 다음에 상속으로 물려주는 건데, 요 세금을 냈는데 또 물려줄 때 또 세금을 내잖아요. 그때 세금이 10%에서 50%입니다. 그럼 뭐 극단적으로 뭐 한 3천에서 뭐 3,500까지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3,500을 내버리면 1억을 벌었는데 반 이상 이제 세금으로 날아가게 된다. 요때 세금 냈는데 왜 또 내냐, 또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는 다음 세대로 이전을 하니까 뭐 좀 사회 환원의 의미로 매겨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 개편을 하겠다는 소리고요. 이제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제까지 많이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분석을 하면서 든 생각이 하고 싶은 거 다 적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부도 이제 스스로 이게 다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다 넣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들 많이 낳으라고 또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자녀들 많이 낳아서 출산율이 높아지면 상속세도 또 줄여주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넣어놨더라고요. 간단하게 한 개씩 보시면, 지금은 유산세인데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좀 말이 복잡한데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지금 현재 상속세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볼게요. 그럼 아버지의 재산을 합칩니다. 뭐 부동산, 현금 이런 것들 다 합치죠. 뭐 보험도 있을 거고, 이걸 다 합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속세를 곱한 다음에 세금이 나오죠. 요 세금이 나오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상속인, 그러니까 뭐 배우자와 자녀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죠. 이게 유산세고요.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서 상속세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은 요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유산취득세는 뭐냐면, 유산세에서 이제 취득이란 말이 생겼죠. 우선 아버지 재산이 있었죠. 부동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겁니다. 이제 배우자 어머니는 얼마, 뭐 자녀 2명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겠다는 거예요. 받은 것만큼 세율을 곱해서 세를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의 방법이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다 매기고 나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세금이에요. 요 상속세 나머지 요 사람들끼리 알아서 내라. 누가 내던지 상속세는 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이고 취득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세율을 곱해서 내라 이렇게 돼 있죠. 세금이 달라질까요? 아주 많이 달라지는 게요. 요 세율이 10%에서 50%입니다. 그러니까 요 재산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한 50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최고 세율 50%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요 50억 정도 된다. 근데 여기 또 나눠지잖아요. 뭐 여기서 30억 가져가고 10억씩 했다. 그러면 여기는 50% 정도 적용이 되고 여기는 20% 적용이 되고 이렇게 세율이 낮아집니다. 아주 많이 낮아져서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유산취득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유산취득세가 좀 더 논리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 상속 재산에서 세율을 곱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세율을 곱하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좀 바꾸자. OECD 국가 대부분 유산취득세를 채택을 하고 있다. 우리도 좀 바꾸자. 형평성 측면에서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좀 바꿔갔죠. 과세 방식, 그러니까 과세가 좀 어려운데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보시면 현재는 상속재산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는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겠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고 현행은 지금 상속인과 간 연대납세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 세금을 다 알아서 내라. 누가 안 냈으면 너네들 중에 한 명은 꼭 내야 된다. 이런 거고 거꾸로 얘기해서 누가 내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같이 내는 건데 이제 내야 되는 세금 안에서 그냥 각자 내면 되고 제한적으로 연대납세는 좀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구체적인 건 없고요. 이제 이렇게 좀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게 국외 재산까지도 이제 상속세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또 개정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핵심을 보시면 사전증여 재산에서 바뀐 게 있습니다. 사전증여는 이제 상속일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증여받은 게 있으면 요거를 다시 상속시켜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10년간 이렇게 근데 누구한테 증여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상속인이면 10년이면 5년입니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근데 이걸 좀 통일시키겠다 보시면 상속인과 수유자는 현재 10년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자는 5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원래 이렇게 포함시키게 되어 있는데 포함시키겠다. 이제 상속인 수유자 그 외 이게 또 어렵죠. 이게 좀 중요한데 상속인은 이 돌아가신 분의 좀더 어려우니까 보통 배우자나 자녀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법적으로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와 자녀 이렇게 상속인입니다. 그 다음에 유증을 받은 사람은 수유자라고 하는데 보통 유언을 통해서 받는 거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재산을 이 사람한테 주겠다. 상속인 이외에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주겠다. 유언을 하는 겁니다. 법인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제3자한테 유언을 통해서 유증하고요. 앞으로는 이 상속인과 수유자에 대해서는 10년간 거는 다 합치겠다는 거고 이 상속인 이외의 자가 또 있죠. 상속인 이외자는 누구냐면 상속인이 아닌데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도 아닌데 상속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며느리나 뭐 사위 뭐 이런 분들 있죠. 원래 사전증여로 포함시키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개정사항에서 사전증여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를 하면 되지 않냐. 뭐 돌아가시기 뭐 1년 전에도 하면 된다고 이제 개정사항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가능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따로 되긴 하잖아요. 그리고 꽤 큰 재산을 줘야지 이제 상속세가 줄어드니까 이건 좀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전증여 쪽에서 상속인 수유자 뭐 그 이외자로 해서 사전증여 개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이제 돌아가에 뭐 다른 뭐 내연녀나 뭐 혼인 안 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포함은 안 되겠죠. 뭐 이런 상황까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현재로는 일괄공제 5억이 되고 기초공제 2억에 자녀당 5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6명이 돼도 기초공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일괄공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요거 선택이거든요. 일괄공제를 선택할지 기초공제와 추가공제를 선택할지 이렇게 선택인데 대부분 일괄공제가 더 큽니다. 이제까지는 일괄공제가 컸었는데 앞으로는 자녀공제를 아주 높이겠다 바뀌었죠. 자녀공제 직계 존비속한테 5억까지 해주겠다. 1인당 5억까지 해주겠다. 아주 많이 올라갔죠. 그 이외자도 한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고 수유자는 5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수유자는 좀 어려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자녀공제가 5억까지 좀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공제가 또 특이한 게 있는 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연수로 계산해서 한 1,000만 원씩 더 해주겠다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많으면 상속세 많이 줄여주겠다. 자녀가 3명이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3명이면 5억에 3명이니까 15억까지도 줄여줄 수가 있겠죠. 이게 배우자 공제가 포함이 안 된 거니까 여기다 이제 배우자 공제까지 더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뒤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공제 보시면 배우자 공제 현재 30억까지인데 앞으로는 최소한 10억까지는 되고 이제 30억도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한 명에 자녀 3명이 있다 그러면 10억 받을 수 있고 자녀 3명에 15억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5억 정도는 상속세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로 배우자가 굴 수 있고 자녀들 3억씩 받으면 5억 이내니까 이거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18억인데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지금 현재 세법으로 적용하면 상속세 꽤 나오거든요. 한 10억 정도 공제밖에 안 되니까 대폭 많이 늘어난 거긴 하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 공제가 10억인데 배우자가 이걸 다 안 쓰고 자녀한테 더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배우자한테 주면 배우자가 또 돌아가시면 그때 또 상속이 또 발생하니까 이번 기회에 자녀한테 많이 주자 이런 이야기 또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의식을 한 게 배우자 공제는 5억, 월가 공제 5억 해서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조금 받았더라도 기초 공제 자녀 남은 공제가 한 2억 정도 있었잖아요. 배우자 공제를 다 안 써먹었으니까 요 2억을 추가로 받아서 10억까지 다 써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한 10억 정도는 공제 충분히 해주겠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아주 좀 디테일하게 뭐 만들어 놓긴 했더라고요. 이해는 되시죠? 뭐 요 핵심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언제 바뀌냐면요. 지금 말한 것도 2028년도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싶은 거는 25년에 입법 예고를 하고 3월에 입법 예고하고 4월에 공청회 하고 5월에 법률안을 제출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유산 취득 과세 방식을 시스템을 마련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사실 전이하겠다고 했는데 전면 다 폐지가 돼버렸죠. 국회에서 통과가 하나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이게 28년에 이제 시행을 할 거를 준비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죠? 그 사이 건강해 하셔야 됩니다. 상속세 완화되는 추세로 좀 가고 있으니 건강하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억울한 게 지금 뭐 26년, 27년에 돌아가시면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도 적용이 안 되고 공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현행 방식대로만 적용이 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적어도 건강하게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추이를 살펴볼 겁니다.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상속세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뭐 26년, 27년 그리고 28년에 시행이 된다면 어떤 전략을 쓰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걸 제가 분석해서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제가 하면서 이제 상담 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좀 한번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배우자 상속 폐지하자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또 여당이랑 야당이랑 좀 일치가 돼 있어서 전 오히려 이걸 더 기대 많이 하고 있고 배우자 공제 10억이 아니라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해 잘 되셨나요?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았는데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